한 5, 6년 전만 해도 정말 좋은 그 아파트들이 13억, 14억 이 정도 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전세 가격이 25억이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이게 전세값이라니 반포 한 달 새 8억이 올라 23억, 호가는 25억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매매가가 23억, 25억이라고 해도 깜짝 놀랄 상황이었죠. 아무리 강남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한 5, 6년 전만 해도 정말 좋은 그 아파트들이 13억, 14억 이 정도 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전세 가격이 25억이 됐습니다.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과 5년 전 전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돈의 값어치가 떨어졌는지를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2019년 7월, 자, 2년 전부터 102주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하게 전세값이 상승했는데, 당연히 매물이 부족한 공급 부족 현상에 더불어서 작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되게 되면서 거기다 불에다 기름을 부은 격이 됐죠. 자, 당분간은 전세값이 떨어지기 힘들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작년 8월 달에 우리가 임대차 3법 시행됐을 때 전세값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일부 그 대학 교수님들이 나와갖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초기엔 다 그렇다. 예, 이듬해, 그러니까 내년 초, 그러니까 작년에 그 말씀하셨으니까 올해 초였죠. 21년 초가 되게 되면 전세값이 안정화되는 걸 보일 것이다. 다 호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죠. 여러분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세값이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전세 물량이 없는데 무슨 수로 나옵니까? 기존의 전세 물량은 계약갱신 청구에 묶여 있고 신규 공급은 안 되니까 전세가 안 나오고 아니 공급이 없는데 무슨 수로 가격이 내려가요? 경제 ABC도 모르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수급 원칙은 모르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 마시고 이런 상황으로 정책 스탠스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전세값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그건 걱정이 됩니다. 자, 특히나 이제 반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많이 올랐는데요. 1일부터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2100가구와 신반포 18차 등등이 이주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주 수요도 거기다 늘어난 거죠. 왜냐하면 공급이 이만큼 있는 데에서 수요가 조금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공급은 요 정도가 아니라 요거밖에 없는 상태에서 수요가 조금만 늘어나도 공급 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효과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엄청나게 신도시에서 2000세대 나와봐야 이거 전세값이 크게 들썩이지 않아요. 근데 요만큼 쪼그라들었잖아요. 전세 공급이. 확 쪼그라든 상태에서 2000가구면 어마어마한 수요가 돼버리는 겁니다. 공급 대비했을 때 몇 배의 수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를 치솟고 있고 한 달에 8억 올라가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주 시작된다고 했을 때부터 전세값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주 수요가 있기 전부터도 매물이 워낙 귀했지만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더 가격이 오르는 것 같다고 했다. 자, 더군다나 반쪽 같은 경우에는 학군 수요가 많잖아. 학군 수요가.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들 교육 포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는 불만을 늘어놓으면서도 이분들도 이 가격은 감당이 안 돼요. 아무리 반포 사시는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형성된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세값 23억, 25억은 사실 와 소리가 절로 나올 만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거저 먹기로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녀 교육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시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신규 공급에 대한 전세 금액도 높아지는 거죠. 자, 계약갱신 청구권을 의식해 신규 전세 효과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크로 리버파크는 23억 원의 전세 계획 완료됐는데 지난달 같은 평수가 15억 원에 거래됐지만 8억가량 오른 것이다. 같은 평수 호가는 25억에 달한다. 이주 수요가 몰릴 걸로 예상됐으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가격을 높게 불러도 나갈 거라는 기대 심리가 강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만약에 이사를 가신다 그러면은 잠깐 그야말로 이주 수요는 잠깐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아파트가 철거하고 공사 짓는 동안에만 잠깐 갔다가 다시 입주하는 거다 보니까 멀리 안 갑니다. 당연히 우리 동네 근처에서 익숙한 곳, 인프라가 구성된 곳으로 유지가 되겠죠. 특히 이렇게 강남 같은 지역에서는 그게 더 강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높게 불러도 나갈 거란 기대 심리가 강한 거죠. 이 수요들이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으니까.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 가격이 높아도 나갈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높게 부르는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 이어서 경기도도 전세값이 30%가 상승했는데 신혼부부는 자금력이 부족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로 전세세가 번지고 있다. 자, KB부동산 리본 주택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평당 아파트 전세값은 평균 102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5월에는 1328만 원으로 1년간 30%가 올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30% 오른 것도 놀랍긴 놀랍지만 이 30%가 오른 게 어떤 하나의 특정 사례나 어떤 하나의 단지만이라도 전 놀랄 것 같은데 경기도 평균입니다. 무려.
어떤 한 도시도 아니고 한 마을도 아니고 경기도 평균이 1년간 30%가 올랐대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전무후무한 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가 얼마나 큽니까? 인구가 1300만이 넘습니다. 거기 도시 전체의 1년간 전세가 상승률이 30%라는 겁니다. 역대급이죠. 이런 일이 당연히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여러분 산술적으로만 한번 계산해 볼까요? 1년에 30% 올리게 되면 2년에 60%, 4년간이면은 120%입니다. 근데 요거는 상수를 놓고 했을 때 기준인 거고, 이게 30% 오른 상태에서 또 추가적인 30%, 그러니까 복수로 올라가는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10억 원짜리가 30% 올랐으면 13억이죠. 13억에서 30%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16억이 되는 게 아니라 16억 9천이 되나요? 뭐 그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30% 올라가게 되면은 거의 계산해 보니까 280%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2.8배 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4년 동안. 이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2배만 오른다고 쳐도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5% 인상이 기댄다고 치더라도 2년 살고서 플러스 2년에서 4년 뒤에는 최소한 2배 이상 전세 가격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미 올라간 적도 부지기수고요. 최소한 4년 동안 최소한 2배가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걱정됩니다. 집값 안정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무주택자분들한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정책이 좀 많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교산 신도시 호재가 있는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평당 아파트 가격이 1245에서 1865로 하남시는 무려 50%, 1년 만에 50%가 올랐습니다. 하남시 전체 평균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상승률입니다. 자, 하남시 덕풍동 덕풍현대는 지난 15일 5억, 지난 14일 5억 원의 전세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작년에 2억 6천이었던 것과 비하면 거의 2배가 올랐죠. 그죠? 덕풍동 하남자이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의 전세 계약이 상대됐지만 지난달 15일에는 4억 9천만 원으로 1억 5천 정도가 또 상승을 한 겁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비싼 서울에서 밀려난 젊은 사람들이 하남으로 몰리고 있다. 지금 30%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경기도가? 경기도의 자체적인 공급 부족도 있지만 그보다는 서울 쪽이 워낙 비싸지니까 거기서 수요자들이 경기권에 밀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경기도까지도 전부 다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요, 이게 여파가 어마어마해요. 아파트 집값 못 잡게 되면은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도 다 가격이 오르는 거고, 서울의 집값 잡지 못하면 경기권이라든가 기타 지방 도시까지 다 퍼져가는 겁니다. 자, 어렵죠. 지금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임대차 시장 불안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 아파트 전세 시장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는 임대차 3법 때문이라며 적어도 내년까지 계약갱신권이 한 바퀴 돌기 전까지는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시장 가격이라는 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른다기보다는 중간에 보합세를 보이는 시점이 있을 것. 이걸 보고서 안심이다. 그래도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뭐를 봐야 되냐면 지금 단어를 보합세를 보이는 시점이 있을 것. 자, 끊임없이 오르는 게 멈춘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보합입니다. 보합. 네, 하방정지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부동산은 한 번 올라간 금액이 어지간하면 잘 안 내려와요. 어떤 호재로 가격이 올라갔는데 호재가 사라졌어. 쉽게 안 떨어진다니까요. 비트코인 같지 않아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냥 부동산은 올라갔다가 잠깐 멈춰, 얘가.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학개론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방 경직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론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합세입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가 5억짜리가 10억 됐다가 다시 7억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5억짜리가 10억 됐다가 10억에서 유지가 돼요. 9억 5천, 9억 8천, 10억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정도 선에서 보합을 이루는 거예요. 답이 없죠. 답이 없어. 참. 전세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이면 되는데 월세를 전세를 매매로 돌릴 수 있도록 세금 혜택,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근데 또 완화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완화 정책은 절대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 전세 금액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각자 도생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정책에 기댈 수가 없습니다. 4년 동안 해법을 제시해왔지만 그런 해법에 대해서 정부는 귀담아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그런 완화책을 쓰지도 않았죠. 그래서 지금 이 지경, 보통 전세 가격, 매매 가격 정말 역대급을 계속 찍고 있는 와중에서도 고집을 안 꺾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각자 도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